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응용 용접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사님, 이제 용접 기준과 또 작업 표준 설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고요. 네, 먼저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장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장치를 조건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방법에는 수동식, 반자동식, 자동식이 있고 티그 아크 점용접, 피철 금속 절단에 이용되는 텅스텐 아크 절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티그 수동 용접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용접 전원, 제어 장치, 보호가스 공급 장치, 냉각수 순환 장치, 토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그 수동 용접기는 용접기 조작의 거의 대부분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용접기의 작동은 용접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의 스위치를 ON에 놓고 아르곤 가스와 냉각수가 토치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토치와 모즈 사이에 아크를 발생하여 용접을 합니다. 용접 후 아크를 끊으면 수랭식일 때는 냉각수의 흐름이 멈추고 가스타이머 장치에 의해 후기 아르곤 가스가 수초 후 정지되면서 크레이터 부분의 산화 방지와 텅스텐 전극봉의 산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테인리스강 용접에서는 어떤 전원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전원은 연광회사와 마찬가지로 직류 전극성 전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 특성과 고주파 전원 장치와 펄스가 가능하고 크레이터 처리 기능이 있는 용접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깊은 용입과 빠른 용접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아크 발생이 시험한 고주파가 발생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티그 수동 용접 조건으로 판두께와 용접 전류 이음 형상에 따른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표는 용가제 없이 용접하는 자동 용접 조건과 수동 용접에서 받침재를 사용할 때 극성은 직류 전극성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극봉의 연마 조건은 탄소광에서의 연마 방법과 거의 같으며 표는 텅스텐 전극봉 지름에 따른 사용 전류 범위와 스테인리스강에서 아르곤 가스 유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그 용접기로 용접 시공을 할 때 특별히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홈의 가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에는 고정밀 또는 고품질의 용접부가 요구되므로 정확한 홈 가공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홈 가공은 선반, 밀링, 세이퍼 등에 의해 가공을 합니다. 가공이 끝난 후에는 가공 정도를 확인한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용접부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용접 시공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접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홈의 형상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맞대기 이음을 할 때에는 홈의 각도나 루트면의 엇갈림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맞대기의 경우는 루트 간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트 간격이 클 때에는 용락이 발생하거나 용착금속 부족이 발생되므로 용락 방지 용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루트 간격이 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입 불량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그라인더 등으로 가공한 후 용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홈의 가공에 대한 것 외에 이 용접 시공에서 또 알아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은 고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접 전 홈 부분의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즉 산화 피막, 기름, 먼지 등을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부에 기공 또는 균열이 발생하거나 비드 표면이 불량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접 시공에 있어 참고해야 할 또 다른 부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텅스텐 전극봉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텅스텐 전극봉 가공은 극성이나 사용하는 전류에 따라 다르나 전극성 용접에서는 전극 선단의 각도가 30에서 50도 정도이면 용접 시 아크 열의 집중성이 좋아져 용입이 깊어지고 불순물이 적게 붙어 전자 방사 능력이 높아지므로 보통 200A 정도의 용접에서는 전극 선단을 뾰족하게 합니다. 가용접과 가조립을 할 때에는 가공된 홈의 정도나 청소 상태가 용접 작업이나 용접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가용접 및 조립 작업을 합니다. 티그 용접에서 박판의 단순한 맞대기 이음은
공정을 생략하고 지그에 의해 직접 이음을 하기도 합니다. 가용접은 작은 용착부가 형성됨으로써 급냉하기 쉽고 또 응력에 의해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용접 부분이 본용접의 일부로 되어 용접 결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용접을 할 때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용접 순서입니다. 위치는 용접에 지정을 주지 않는 곳에 가용접을 해야 하는데요. 즉, 가용접 위치, 길이, 크기 또는 용접 피치 등이 적절하지 못하면 본용접에서 치수 변형, 기타 결함을 일으켜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홈 내의 가용접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라인더 또는 정으로 충분히 깎아낸 후 용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접 작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호가스잖아요. 이 보호가스에 대한 내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는 주로 아르곤가스 또는 헬륨가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아르곤가스는 무색, 무치, 무미 그리고 독성이 없는 불활성가스이고 다른 불활성가스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가스로 공기 중에 약 0.94%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곤가스의 제조는 산소 제조 과정 중 약화 공기를 마이너스 184도씨에서 아르곤가스를 기화시켜 고온 처리하고 용기에 압력을 가해 충전시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접에 사용되는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KSM 112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스 순도는 용접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99.99%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스의 비중은 공기보다 23% 정도 무겁고 헬륨보다 보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아크의 전압은 헬륨에 비해 낮기 때문에 경합금 후판 용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아르곤가스와 더불어 보호가스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는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가스인데요. 역시 무색, 무치, 무미이며 독성이 없는 불활성가스입니다. 헬륨가스를 용접에 사용할 때는 아크 전압이 아르곤가스보다 높고 이온화 상태로 용접 이별을 높여주어 용입을 양호하게 하기 때문에 경합금의 후판 용접에 적합하게 됩니다. 주로 헬륨가스는 아르곤가스와 혼합하여 사용되며 서로의 단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르곤가스는 헬륨보다 용접 이별을 높일 수 있고 헬륨가스는 아르곤가스보다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아르곤가스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서 적합한 용접기의 작업 기준 설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용접 절차 사양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용접 절차 사양서의 작업 기준 선정 조건의 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 부분은 용접 절차서 번호 및 용접 절차서 인증시험 번호를 뜻합니다. 용접 절차서 번호는 용접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도록 문자 및 숫자 등을 조합하여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는 각 회사별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접 절차서 인증시험 번호는 용접 절차 사양서 인증을 위해 실시한 PQ 테스트 기록 번호로서 용접 절차서 번호와 연관되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네, 용접 방법 및 방식을 기재하는栏인데요. 웰딩 프로세스란에는 선정된 용접 방법을 기재하고 복합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연결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타입, 방식이라고 된 것은 용접이 이루어진 형태를 의미하며 자동, 반자동, 수동 등으로 나누거나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른 작업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작업 표준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용접 절차 사양서의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지션, 자세 부분인데요. 작성된 WPS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 자세가 기재된 란으로서 그루브 포지션과 필립 포지션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용접할 재료에 따라서 플레이트와 파이프로 구분합니다. 수직 자세의 경우 용접 진행 방향에 따라 업 또는 다운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예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예열 온도는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한 모재 및 용착 금속의 유해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전에 모재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용접 이음부를 가열하는 것으로 최소 온도값을 표시합니다. 그 아래 층간 온도는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용접 이별에 의해 상승되는 모재의 온도로서 모재의 조직 또는 기계적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최대값을 규제할 경우 그 최대 허용값을 표시하며 예열 유지란에는 후열 처리 전까지 예열 유지 또는 감소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열 처리와 더불어서 후열 처리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네, 후열 처리는 용접 작업 후 용접부 잔류력 제거, 연화 및 균열 방지를 위하여 용접 후 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각 코드에 맞게 후열 처리 원도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보호가스란에는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시 용융 풀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가스 종류를 기록합니다. 보호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비율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스 유량에는 사용할 보호가스 유량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면 보호가스 부분에는 용접 작업 시 용접 이음면의 이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스 종류, 순도 및 유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